수학과 문화 수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 계획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수업 주차 시간표, 그 다음에 시험과 퀴즈에 관해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학습 참여도에 관해서, 그리고 게시판 사용 방법, 성적 처리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이번 학기에는 일단 출석이 20%고요. 다른 학기에 비해서 과제나 토론이나 팀 프로젝트는 없습니다. 대신 퀴즈를 3번 정도 실시할 예정이고요. 각 퀴즈는 10점 만점으로 30점으로 할당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20%씩, 그러니까 20점 만점이 되겠죠. 그래서 총 시험 횟수가 5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 참여도가 10점, 10% 반영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각 감점 점수 1점, 결석 감점 점수 2점으로 되어 있고요. 결석 기준 횟수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회차별로 했을 때 10회 결석하시면 미수 처리 F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수 처리가 되지 주의하셔야 되겠죠. 수학과 문화라는 이 과목은 나라의 힘은 수학 수준에 비례한다 라고 하는 김용훈 교수님의 책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거고요.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 자료나 여러 가지 책을 바탕으로 쓰여진 내용들이 많습니다. 자, 수업 주차 시간표를 보면 9월 1일 오늘이 개강이지요. 그래서 오늘 개강하고 9월 4일까지 수강생 정정하고요. 그리고 10월 10일부터 11일에 중간고사 시험 예정이고요. 그 전에 지금 게시판을 보시면 아마 퀴즈가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퀴즈가 등록되어 있으니까 퀴즈 실시 기간 내에 퀴즈를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강의 만족도 평가가 있을 것이고 12월 5일부터 6일에 기말시험, 그리고 12월 10일부터 15일에 성적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참여대학 성적 총점으로 되어 있고요. 총점을 다운로드해서 17일 날 2시 이후에 각 소속대학 기준에 의거해서 소속대학 학사과에 최종 성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중간 기말 시험은 다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과목별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시험과 퀴즈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20점 만점이고요. 앞에서 공지했던 대로 중간고사는 10월 10일에서 11일 사이 여러분들의 스케줄표에 미리 한번 넣어두세요. 그리고 과목별로 중간고사 일정은 조정될 수 있고요. 그 사전에 시험 유형과 시험 범위를 제가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그때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시험 전에 모의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중간고사 한번 하시고 나면 기말고사 때는 훨씬 더 수월하시겠죠. 기말고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정대로 12월 5일부터 12월 6일 사이에 실시될 예정이고요. 이것도 역시 과목별로 다른 일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공지사항에 시험 범위 및 시험 유형까지 공지되어 있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험 이후에 성적 확인은 주관식이나 서술형 문제가 있을 경우에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객관식 성적은 컴퓨터에서 바로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주관식이나 서술형은 저희 수강생이 지금 거의 500명에 가깝게 되죠. 그 500명의 학생들의 모든 답안지를 온라인상으로 하나하나 보고 채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두세 번 확인을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확인을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문제를 빼놓고 채점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맞았는데 말이 조금 틀려서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성적 확인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이의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성적의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신 후에 시험 문제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문제 전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는 일정 기간만 문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퀴즈는 10점 만점으로 3회 실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퀴즈 실시 2주 전에 제가 공지를 다시 할 거고요. 퀴즈 시험 범위는 공지사항을 통해서 퀴즈는 총 10문제 25분 하는 거고요. 공지 기간 때 아무 때나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퀴즈는 전 문제 모두 다 객관식으로 출제될 예정입니다. 또 응시를 못했던 학생들이 있을지 몰라서 이 퀴즈 같은 경우에는 재응시 기간이 있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게 학습 참여도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상 강의를 보시다 보면 이 몰랐던 이야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 뒷부분에 몰랐던 이야기 뒷부분에 보시면 생각해 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학은 뭐뭐뭐뭐이다. 그 이유는 그리고 쓰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성실하게 논리적으로 써주셔야 합니다. 수업 참여도, 그러니까 학습 참여도를 생각했을 때 전체 성적이 100점이라고 한다면 학습 참여도는 10점이지만 학습 참여도만을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이 부분의 성적이 90점 만점으로 가장 많이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성실하게 써주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생각 나누기 성실히 쓰기가 학습 참여도 10점 중에서 90%를 차지한다면 나머지 10%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실 텐데 메뉴에서 학습 자료에 가시면 학생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이런 거는 다른 학생들이 봐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유한 횟수를 가지고 한번 공유를 하시면 학습 참여도 100점 기준 시 한번 공유하시는데 3점을 부여해 드립니다. 이뿐 아니라 수업 내용 중에 질의응답 게시판에 성실한 질문을 했을 경우에 또 역시 학습 참여도 100점을 기준으로 3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제가 미처 답변을 다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답으로 쓴 경우에도 역시 학습 참여도 100점을 기준으로 3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온라인 강의 내용 중 마지막 정리 부분에 나오는 퀴즈는 성적에 반영되나요? 아니요, 절대로 성적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틀리셔도 되고요. 단지 복습을 위해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퀴즈를 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틀리시면 앞에 공부했었던 내용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게시판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는데요. 일단 질의응답 게시판이 있고요. 이 질의응답 게시판은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강의 콘텐츠를 초반부터 수정을 많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오류가 보입니다. 온라인 강의하는 수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한 콘텐츠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AQ 게시판이 있는데 출결 사항이나 일원이 운영에 관해서 많이 올라왔던 질문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질문 사항을 올리시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하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실 때 제가 굳이 안 좋은 질문이다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질문은 사실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공지사항에 써놓은 것처럼 특정 시간 이외에 그러니까 항상 제가 온라인 강의라고 해서 24시간 다 대기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시간을 제외하고는 제가 바로바로 댓글을 달거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앞에서 수업 참여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떤 학생이 질문했는데 내 생각은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런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괜찮은 게시판입니다. 하지만 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실 때 한 번쯤은 질문을 올리시기 전에 인터넷을 한번 찾아보신다거나 그러니까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고 그 자료와 내용이 좀 다른데 왜 다르지?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나 그래서 좀 혼란스럽거나 하시면 그 자료와 함께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안 좋은 질문이라고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황금비가 종교, 건축, 사람의 여러 분야에 적용된다는 걸 알았는데 이 이외에도 일상생활 속 어떤 황금비가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했을 경우라면 실제로는 이런 것들은 구글 사이트나 이런 데서 생활 속 황금비 사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제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안 좋은 질문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어감이 안 좋죠.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문을 올리기 전에 한 번쯤은 자료를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습 게시판, 질의응답 게시판뿐만 아니라 어느 게시판을 이용하시든지 간에 항상 온라인에 대한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온라인의 예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따로 감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저는 이 게시판을 이용한 소통 이외에는 개인적인 이메일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일단 핸드폰의 고장으로 이메일이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지 않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 이메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은 아예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이해 게시판은 이 부분은 아예 비워진 채 한 학기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퀴즈나 중간 기말고사에 대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다거나 또는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또는 채점 오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 성적 이해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게시판에 썼을 때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로 섞이게 돼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 학기에는 성적 이의 게시판을 따로 운영하도록 합니다. 역시 성적 이의 게시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이메일을 통한 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서 저는 이메일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석 관련 문의 게시판이 있는데 일단 출석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FAQ를 확인하시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지각 횟수는 미수 처리와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감점만 될 뿐입니다. 지각 1회 지각에 1점 감점이 되고요. 그리고 결석 같은 경우는 각 회차별, 주차가 아니고요. 각 회차별로 결석 횟수가 10회가 되면 자동으로 미수 처리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한 회차 결석하실 때마다 2점이 감점됩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더 빠르겠죠. 이 이외에 출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별 문제가 없지 않... 교환 다운로드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신데 영상 강좌 도중에 학습 목표에 가시면 교환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요 그림에 보시면 요 부분에 학습 목표 나오는 요 부분에 교환 다운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수정된 학습 교환은 이메일로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자신의 이메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된 컨텐츠는 이같이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는데 발송 주소는 여기 보시는 이런 주소로 되어 있고 이 주소는 단지 제가 수정된 컨텐츠 발송용으로만 쓰는 것이고 이메일은 수신하지 않습니다. 자, 몇 가지 수학과 문화 운영 수업 운영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좀 미진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학기 시작하는 거 우리 문화를 해석하는 사람들답게 서로 함께 공유하고 배워가고 수학과 문화가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학과 문화 과목 듣는 동안 많은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